네, 이제는 6장으로 넘어가서 개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1절의 내용은 개수의 기본 원리, 경우의 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성은요, 첫 번째로는 덧셈 법칙, 곱셈 법칙 공부할 거고요. 거기서 예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예제들 보고 포함 배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의 트리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덧셈 법칙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1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2가지의 방법이 있을 때 둘 중 한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n1 플러스 n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한번 예제를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버스로 가는 방법이 2가지, 기차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하자. 버스나 기차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그랬죠? 그러면 답은 5가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배울 곱셈 법칙과 여기서의 덧셈 법칙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버스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있다. 그러면은 총 가는 방법의 수는 5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곱셈 법칙 해볼게요. 하나의 과정이 2개의 연속된 작업으로, 여기서 연속이란 말이 중요해요. 분리될 수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1가지의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한 후에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2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2개의 연속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n1 곱하기 n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제를 볼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이 3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하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랬죠? 그러면 답은 몇 가지인가요, 여러분? 답은 6가지인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겠어요.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이 3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얘를 A,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총 6가지가 돼요. 왜? 서울에서 1번 방법을 택한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 2가지 A 또는 B를 택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2번 방법을 택한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3번을 택하면 또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2가지니까 1, 2, 3번을 택할 때 각각의마다 곁다리를 2개씩이 붙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에 AB가 붙고 2에 AB가 붙고 3에 AB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꼭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지금 이 예제를 보고 뭐 교수님 이거 이렇게 쉬운 거 헷갈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고 틀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헷갈리는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제 좀 살펴볼게요. 산체스와 파텔 2명의 종업원을 가진 새로운 회사가 12개의 사무실을 가진 건물을 빌렸다. 이 2명의 종업원에게 서로 다른 사무실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랬죠? 어떻게 될까요? 그림 그려볼까요? 산체스가 가질 수 있는 게 12가지 경우가 있겠죠.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산체스가 1번이 결정되면 그러면은 파텔은 어때요? 산체스가 1번이 된 경우에는 파텔은 2번부터 12번까지 가능하고요. 2번일 때는 1번에서 이렇게 2번 건너뛰고 12번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산체스의 오피스를 정하는 방법이 12가지고요. 각 가지마다, 각 선택마다 파텔이 오피스를 가질 경우의 수가 11가지겠죠? 왜냐? 산체스가 가진 거는 파텔이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1이 되어서 132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컴퓨터 센터에 32개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각 마이크로 컴퓨터는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이 센터에는 서로 다른 포트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이제 쉽죠? 컴퓨터 센터가 32개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각 마이크로 컴퓨터마다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포트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길이가 7인 서로 다른 비트 문자열은 몇 개인가 그랬죠? 먼저 비트 문자
문자열이 뭐냐면은 일단 문자열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가 이렇게 쭉 나열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게 0, 1로 이렇게 이루어진 문자열을 말해요. 근데 길이가 7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7개짜리 숫자로 구성된 거겠죠. 그러면 이런 비트 문자열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각각의 비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고, 이것은 곱의 법칙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답은 2의 7승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예제 봅시다. 자동차 번호판이 3개의 영문 대문자와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영문 대문자가 먼저 앞에 위치하고 그 뒤에 3개의 숫자가 나타나며 금지된 단어는 없다라고 하자. 서로 다른 번호판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그러면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3개고 3개인데 이것은 영문 대문자죠. 이것은 숫자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영문 대문자는 26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A부터 Z까지. 26, 숫자는 10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곱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6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 답이 되겠네요. 만일 영문과 숫자의 위치에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6자리 중에 영문 대문자의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문 대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3가지가 정해졌다면 이 위의 경우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영문 대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영문 대문자의 위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계산했던 값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영문 대문자의 위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를 위치의 번호를 줘볼까요? 1, 2, 3, 4, 5, 6. 그러면은 6개 중에 3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순서는 상관이 없죠. 1, 4, 5를 택하는 것과 1, 5, 4를 택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합해서 배울 건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숫자를 택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 세 번째 숫자를 택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숫자들의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 4, 5, 1, 5, 4, 4, 5, 1 이런 것을 다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돼서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20가지 경우를 정한 후에 각 경우마다 26의 3승 곱하기 10의 3승까지의 경우가 실제 영문 대문자와 숫자를 넣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답은 20 곱하기 26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 예제를 봅시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예제인데요. 원소가 m개인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의 함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는가 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죠. 근데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탑을 하고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A로부터 B로의 함수인데 여기에는 이제 m개의 원소가 있고요. 여기서는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원소가 어디로 갈까를 정할 때 n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도 n가지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n가지. 세 번째 원소도 n가지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다 n가지의 선택권이 있네요. 그게 몇 개가 있는 거죠? m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n의 m승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를 보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원소가 m개인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의 1대1 함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는가가 문제네요.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처음 원소가 어디로 갈까를 정하는 것은 n가지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n가지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원소는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원소가 간 거는 못 가게 되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n-1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n-2가지에서 마지막은 몇 가지가 될까요? 이게 몇 번째죠? m번째잖아요. m번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n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n-1이었죠.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하나씩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우는 n-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m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이 n의 원소 b의 원소의 개수인 n보다 작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다면 가다가 다 차여서 마지막 원소는 갈 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요. 경우 1은 어떤 거죠? m이 n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경우 2는 m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 1, m이 n보다 큰 경우는 0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요 값들을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n-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도 되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팩토리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뒤에를 분자 분모로 다 곱해 줄게요. n-m부터 쪽에서 1까지 곱하는 것을 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모는 n-m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거 빼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제 10번을 볼게요. 유한집합 S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랬어요. 어떤 집합 S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건데 이것의 부분집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각각의 원소를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로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원소를 뽑냐 안 뽑냐 해서 두 가지, 두 번째 원소를 뽑냐 안 뽑냐 해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원소까지 뽑냐 안 뽑냐 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배 법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은 2의 어떻게 되겠죠? S의 크기 승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제 13번 볼게요. 한 학생이 컴퓨터 과제를 수행하는데 3개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개의 리스트는 각각 23, 15, 19가지의 과제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 과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나 가능한가 그랬죠? 그럼 이거는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3개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 학생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2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이걸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 1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걸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 1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또는 이거가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3 더하기 15 더하기 19가 되겠죠. 여기서는 고배 법칙이 아니라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